이재명 대표는 어제 결심 공판 직전에는 다른 날과 달리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는 짜깁기라면서 비유까지 들어 반박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정에서 통화 녹취 재생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십니까? 그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네, 성치은 의장께요. 이제 마지막에 기자들을 향해서 묻지 말고 들어보세요. 약간은 좀 짜증이 섞인 뭐 그런 반응까지 보였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해져 있다 할까 뭐 이런 모습이 보여요. 어쩔 수 없죠. 지금 수년간 받아온 재판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지금 초입에 있으니까 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재판을 피의자로서 받게 되면은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위증교 사건의 핵심적 그 증거는 그 녹취록 아닙니까? 30분 가량의 풀 녹취록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 풀 녹취록을 들으면 난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12번에 거쳐서 12차례에 거쳐서 나는 그 김진성 씨에게 이거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가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처음에 뭐 10분 정도의 축약본을 갖고 왔던 건 그건 짜깁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뒤에 내용은 우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이 최대 구형을 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만약에 검찰이 구형한 만큼 안 나오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왔을 경우 그만큼 세게 구형을 한 검찰이 더 심판받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저런 발언들을 입장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한성우 기자, 네. 이제 1심 선고 전에 이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 논리를 펴는 게 어제가 마지막이었을 텐데요. 어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예, 검찰과 이 대표의 신경전 재판 내내 치열했는데요. 어제는 이 결심 공판인 만큼 이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질문하는 이 피고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신문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 수시로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명확하게 해라,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어제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된 결심 공판은 검찰도 이 대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상보다 더 길게 5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검찰이 검사 사칭 유죄가 이미 확정된 이 대법원 판결을 인정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묻자 이 대표가 오히려 이 판결은 진리를 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이제 계속 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는데 억울하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보안성을 의식해서 일부러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고 이 증인신문 전날에 변호인을 통해서 숙지하게 했다 이렇게 쏘아 붙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서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바로 전날에 증인에게 접근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최근 6년간 이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 통계도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유죄가 확정된 195명 가운데 실형을 69명이 받았고 벌금형은 12명뿐이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심지어 이 벌금형을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하거나 이 반성한 경우였다고 검찰이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요,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본인은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봐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이런 말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계속 덧붙였는데 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가리에서 짜깁기하고 재판에서는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일부는 삭제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통화 내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있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라면서 사건의 재구성이 아닌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실제 통화에서는 어땠는지 집중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나거든.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됐을지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까지 이제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해달라는 거였고, 위증교사였다면 김 씨가 재판에서 원하는 말을 하나도 안 해줄 리 있겠느냐라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박상수 변호사님, 자, 1심 재판부 저런 공방 다 보고 있을 텐데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1심 재판부는 이제 과거 유창훈 부장판사죠. 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야기했던 위증 교사의 점은 소명되나라고 네. 이야기했던 그 지점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판단을 할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와 같은 변론은 굉장히 좀 그 일종의 가중 요소를 점점 더 이렇게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어제 지금 보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구형됐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3년이 구형됐는데 위증이고 위증교사의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위증교사가 좀 더 이렇게 중하게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김모 씨는 자백을 하고 있고 네.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초지일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모 씨가 위증으로 처벌이 돼도 난 위증교사가 아니다. 이거라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김모 씨가 아무리 위증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나는 기억나라고 했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만 했으니까 나는 위증교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네.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나는 그 말을 했다라는 것만 포커싱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말의 의도에는 김모 씨만 처벌받게 하고 나는 무죄로 빼달라, 이 주장인데 네.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재판부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예, 위증과 위증교사를 한 세트로 가지, 어떻게 위증과 위증교사를 위증만 처벌하고 위증교사는 그렇게 그 말대로 하면은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아서 김모 씨가 사실대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해서 했나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처벌받아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재판부가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판례들을 보면 말이죠. 네. 위증을 한 사람과 위증을 교사한 사람의 형량이 되게 비슷하게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검찰 구형 차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위증을 한 김 씨는 10개월, 그런데 이걸 교사한 사람은 이제 3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5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저도 변호사지만 네. 위증을 한 사람이 자백도 하고 유죄가 거의 확정적일 것 같아요. 그럼 네. 위증교사만 무죄로 나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보통 위증을 한 사람과 같은 논조로 그 변론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변론을 하면 감경 요소가 작용돼서 벌금까지도 가능해요. 유죄가 나와도.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은 무죄 변론을 해버린 거죠. 네. 무죄 변론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위증 쪽을 무죄 변론을 하진 않았어요. 그건 그거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 녹취까지 다 있는데 우리는 무죄다, 이렇게 나가는 변론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뭐 반성의 여지나 개전의 정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감경을 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위증하는 쪽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 자백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하니까 이게 형량이, 구형도 낮아지고 형량도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지금 생기는 건데, 저는 이런 변론 전략은 사실 그 의뢰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변론 전략이에요.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뭔가 이익이 있는 전략이겠죠. 그렇지만 법정에선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통하더라도. 자, 송 국장님, 아까 저희가 본 영상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한테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직접 한번 30분 들어보라 했는데 기자들도 다 들어봤잖아요. 다 들어봤죠. 네, 전 국민- 법정에서도 나와 있고. 법정에서도 나와 있고 예. 법정에서 30분 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또그 국민들도 거의 다 들었어요. 네. 그때 박종원 의원이 공개를 했죠. 네. 다 들었는데 이것이 물론 뭐 그 어떤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네. 그 기억나는 것을 뭐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네.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기억을 안 난다고 했는데 그걸 자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 네. 안 나는 걸 어떻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일종의 그 압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도 30분 전체 맥락을 파악을 할 거예요. 전체 맥락을 파악을 하는데 그중에서 전 30분이 다 틀어지면서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김진성 씨가 누구에게 돈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구속된 누구에게.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은 왜 하냐면은 지금 본질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김진성 씨가 그때 백현동 사업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 그 시장으로서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 전화 통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 교사에 좀 그 강압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최 소장님,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는 말을 내가 30분 통화해서 12번이나 강조를 했다. 이제 그 대목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해달라는 말을 굳이 12번이나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라면 사실은 전화 걸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실은 이게 이제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영상으로 봤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랬더니 변론서를 보내줄 테니까 기억을 좀 되살려서 얘기를 하라고 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기억을 되살려서가 아니라 변론서를 보내준 거를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서라고 하니까 네. 한편으로는 사실대로 말하라는 말이 있고 한편으로는 좀 내가 기억이 좀 긴가민가하다 그랬더니 요걸 좀 참고해서 요 방향으로 좀 기억을 되살려봐라. 네, 도움을 주겠다. 예, 이 그래서 변론서를 실은 보면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 이렇게 있는 그대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좀 있는 그대로긴 한데 좀 뭔가 이렇게 기억도 좀 이제 안 나는 것도 좀 되살려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12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검찰은 좀 너무 처음에 재판정에서 10분짜리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아예 이제 재판정에서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30분 전체를 풀로 틀어보자라고 한 것도 그런 이제 오해를 좀 불식시키려고 해가지고 재판정 입장에서는 양쪽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하려고 나름은 이제 노력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좀 일단 결과가 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 소장님,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피고인의 변론 요지를 증인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약간 그런 점이 실은 뭐랄까 검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검찰 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어떤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이러저런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 한 거 자체가 뭔가 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료를 어떤 중립적인 자료라면 모를까 피고인의 변론 요지를 미리 텔레그램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피고인 측에서 증언을 해달라라는 뜻이 거기는 함축돼 있잖아요.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약간 이중적 해석이 좀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제 그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좀 뭔가 좀 떠올려서 얘기해봐라. 네. 네, 박 변호사님. 이거와 관련돼서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도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법정에서 그 증인 신문을 할 때요. 네. 판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기억 안 난다 말하고 예.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를 하라 그럽니다. 네. 기억이 안 나는 거를 기억나도록 만드는 것도 위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라고 자꾸 압박을 하는 것이 그렇죠. 그 왜곡된 기억을 말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억이 안 나면 김모 씨가 기억 안 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정직한 증언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증인 신문하고 판사가 분명히 증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증인은 기억 안 나시면 안 나는 대로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이 나도록 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로 그렇게 법정에서는 먹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그게 어떻게 위증이야, 기억나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는 먹히지 않을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신통방통 출연진 토론 너무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성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선고 기일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